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수학동아리 루트M입니다. 정적분의 개념이 어려워서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툭툭블럭과 지오지브라를 통해 정적분의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기 제주도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넓이를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대충 봤을 때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면 개수는 2개에서 12개 사이가 되고 이때 넓이는 2에서 12 사이가 됩니다. 그건 너무 범위가 넓으니 저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사각형은 11개에서 34개, 넓이는 2.7에서 8.5 사이가 되겠죠? 더 자세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작은 사각형으로 쪼개면 넓이는 4에서 6.75 사이가 됩니다. 앞의 문제와 같이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기 쉽지 않은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해야 할 때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도형으로 나누어 이들 도형의 넓이나 부피의 합에 대한 극한값으로 주어진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툭툭블럭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사진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크기의 툭툭 블럭을 한 봉지씩 준비해 주세요. 참고로 본 영상에서는 8mm와 10mm의 블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QR코드에 곰발바닥과 곰얼굴 두 가지의 도안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프린트 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록을 조립할 때 블록이 꼭 정면으로 만날 필요는 없으며 비스듬히 채워도 됩니다. 먼저 작은 블록으로 블록이 외곽선에 살짝이라도 닿지 않도록 도안 내부를 꽉 채워주세요. 도안 내부를 다 채우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블록이 모든 외곽선을 포함하되 블록의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블록을 조립해주세요. 이때 전 과정과 별개로 새로 블록을 조립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만드셨나요? 이제 큰 블록을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2개를 더 만들어서 총 4개를 완성해주세요. 이렇게 곰 발바닥 4개 또는 곰 얼굴 4개를 전부 만드셨나요? 저는 곰 얼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도형은 도안의 내부를 채운 블록이고 옆에 두 도형은 도안의 경계선까지 덮은 블록입니다. 우선 도안의 내부를 채운 두 블록을 겹쳐서 넓이를 비교해보면 작은 블록으로 만든 갈색 도형의 넓이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안의 경계선까지 덮은 두 블록을 비교해볼까요? 작은 블록으로 만든 도형의 넓이가 이번에는 더 작습니다. 작은 블록으로 내부를 최대로 채운 넓이가 큰 블록으로 내부를 최대로 채운 넓이보다 크고 작은 블록으로 외부를 최소로 덮은 넓이가 큰 블록으로 외부를 최소로 덮은 넓이보다 작습니다. 그러므로 블록이 작을수록 내부와 외부 모두 도안의 경계와 가까워지겠죠? 이제 지오지브라를 통해 더 작게 잘라서 넓이를 구하는 모습을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지오지브라를 이용해 주어진 영역에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지오지브라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좌측 하단의 앱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지오지브라 클래식 6을 설치해주세요. 이제 X축의 범위를 0부터 A까지로 하고 함수 y는 10분의 3 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지브라를 실행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좌측의 입력창을 통해 y는 10분의 3 x제곱 입력합니다. 그러면 함수의 이름이 f로 표시되면 오른쪽 기하창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더 2개를 생성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더는 적분 구간을 설정하는 슬라이더로 앞서 설명했던 A가 가질 값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기본 도구에서 슬라이더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슬라이더의 이름이 A인 탭이 나타납니다. 저희는 적분의 시작을 0으로 했으니 최소값은 0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최대값은 10 정도로 적당히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제 슬라이더 B를 하나 더 만들고자 합니다. 역시 기본 도구에서 슬라이더를 클릭하면 슬라이더의 이름이 B인 탭이 나타나고 이 값의 최소값은 1 그리고 최대값은 100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슬라이더 B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글에 입력했던 입력창에 한글로 상압을 한글로 입력하면 함수 처음값, 마지막값, 직사각형의 개수를 순서대로 입력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괄호 안에 F 0 A B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함수 y는 10분의 3 x제곱에 대해 0부터 a까지 비개의 직사각형을 이용해 만든 상압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b의 역할을 이해하시겠죠? 또한 a를 10, b를 10으로 슬라이더를 옮겨오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보다 조금 더 큰 직사각형들로 이루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상압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한글로 하압을 입력하고 같은 방식으로 f 0 A, B를 입력하면 하압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보다 조금 작은 직사각형들로 이루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색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하면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압과 하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변수 1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압이 C, 하압이 D로 지정되어 있으니 좌측 입력창에 2는 C-D로 입력하면 그 차이값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입력창에서 A는 10으로 두고 슬라이더 B의 화살표를 누르면 B값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B값이 커질 때 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감소합니다. 즉, 상압과 하압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좌변은 나누어진 구간에서 이미 함수값을 나타내는 fx와 사각형의 밑변을 나타내는 델타 x의 곱을 모두 더한 후 이 합을 극한으로 보낸 식임을 알 수 있고 이를 우변과 같이 정적분의 기호를 이용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로 정의한답니다. 지금까지 상압, 하압, 정적분의 개념 등을 체험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재미있으셨나요? 모쪼록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룩쌤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